네, 어제 오늘 시장은 같은 재료에 반복적으로 좀 당황하는 기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기술주를 매매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간밤에도 포착이 됐는데요. 어떤 또 뉴스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여전히 재료가 안 좋습니다. 추가적인 하락 압박이 있을 만한 재료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어떻게 보셨는지 포인트 짚어주세요. 아시다시피 특별한 재료는 없었죠. FOMC에 이제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을 하고 예측하면서 결국에는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가 0.4% 하락, 나스닥이 2.2% 하락, S&P 500이 1%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강세 종목을 보면 월마트가 2.3% 상승했고 코스트코가 1.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모리스가 3.5% 상승했고 코카콜라가 1%, 펩시콜라도 한 1% 중반대 상승을 했는데요.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역시 전부 다 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들의 주식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유틸리티 업종도 강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가 특히 좀 강했는데 화이자가 3.2% 상승했고 에브비가 3.3% 상승했습니다. 에브비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존슨앤존슨도 2.6% 상승했고요. 암젠도 2.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헬스케어 섹터에서 일라이 릴리라고 있는데 4.5% 상승했는데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비중 확대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제약 섹터 내에서 가장 선호한다. 탑픽으로 추천을 했고요. 향후 2년간 5종의 신약 출시가 예정되어 있어가지고 강력한 실적 성장세를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년 매출은 올해 대비 약 4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도 올해 8.7달러에서 25년도에는 16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2030년까지는 21달러로 E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약 20% 높은 364달러를 제시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5월 양적 긴축을 시사를 했고 50bp 금리 인상도 시사를 했습니다. 5월부터 월 950억 달러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입니다. 2017년에서 2019년의 양적 긴축 강도보다 2배인데요. 그때는 월 50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잔액이 8조 9천억 정도 달러 되는데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를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 이익률이 하락이 확인될 것이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기업 이익률 하락이 실제로 확인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 사태로 1분기 원자재 가격이 추가로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2분기 이후로도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실적을 제한할 가능성이 지금 높을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하지만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인건비 상승도 결국에는 기업 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뉴욕 연은 총재인 더들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주식 채권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입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금융 환경이 지금 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시장에 더 큰 충격이 필요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금융 투자자들에게 더 큰 손실을 입히지 않고서는 인플레를 다룰 수 없다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를 높이고 결국엔 주가를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뉴욕 전 총재 발언이 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투자자들의 고민 조금 더 깊어질 만한 멘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FOMC 회의록이 이제 다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전문가님의 예상치보다 좀 강하게 나왔습니까? 아니면 생각했던 딱 그 수준에서의 좀 멘트였을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하게 나왔다기보다는 네. 일단은 5월 양적 긴축도 다 얘기를 했고 그런데 강도가 이제 조금 높아진 금액이 겁니다. 좀 커졌죠. 근데 어제 이제 네.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미 강도는 어제 500억 달러에서 2배로 높아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미 의사록을 이미 보고 미리 어제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네네. 별다른 내용은 없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저는 계속적으로 좀 이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졌다. 그냥 이런 것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 저희가 워밍업이 된 거잖아요.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FOMC 지금 크게 생각보다 달라진 게 없는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지금 가장 금리와 시중 유동성의 영향을 받는 게 나스닥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가장 낙폭이 컸던 나스닥의 지금 조정에 대해서 생각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더 빠질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 전 뉴욕 연은 총재 발언대로 그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이 빠진 거는 결국에는 뭐 이런 발언들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6을 어제 돌파하면서 더 네네.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양적 긴축을 하는 이유는 결국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이런 장기물을 좀 되돌려 놓기 위해서 장기물의 상승을 위해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다음에 채권을 갖다 팔면은 결국에는 10년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대부분 2년 이상의 장기물이기 때문에 네. 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장기물 쪽으로는. 제가 그래서 이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더 빠질 자리가 있냐고 이제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더 빠질 자리 많지요. 네. 근데 일시적으로는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뭐 다우나 21선에서 약간 그러니까 하락세가 좀 멈춘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일시적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상승하다가 다시 빠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기서 상승이 또다시 이제 힘을 비축해서 상승이 아니라 네네.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물량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의 거품을 좀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네. 연준 대놓고는 얘기를 안 하죠. 제거를 하겠다고. 지금 주식시장에 지금 거품이 너무 많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저는 그런 의도도 같이 조금 전에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얘기했듯이 그럼 긴축으로 가는 것이 인플레 잡는 게 먼저지만은 그게 최우선이지만은 약간의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거품도 조금 걷어내야 된다. 네. 돈을 많이 2000년 풀어서. 닷컴 버블 때랑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틀린 거는 네. 그때는 이제 뭐 닷컴 버블로 인해서 근데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때 뭐 주식 신입사원이었지만은 이제 그때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긴박하게 뭐 긴축으로 뭐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강도도 좀 세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게요. 그때 당시에 닷컴 버블에서도 금리를 올리면서 주식시장을 제어하면 했고 실제로 거의 다 한 뭐 나스닥 기준으로는 한 40% 이상 정도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수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뭐 상당 부분 조정폭을 겪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거는 사상 초유의 인플레를 겪고 있다라는 이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플레가 잡힐 기미가 보이느냐 이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향후의 어떤 경제에 대한 전망도 녹록지가 않다라는 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쟁과도 인플레는 계속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의 강력한 제재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원자재가나 이런 뭐 곡물가 이런 게 전혀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비축유 방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인플레가 잡히려면 일단 전쟁에 대한 마무리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상으로는. 전쟁은 네. 언제 마무리가 될지를 예측하는 거는 솔직히 많이 불가능하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 영역이고 일단은 유가는 어제 한 5% 정도 또 빠져가지고 이제 뭐 안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계속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거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유가 안정될 것이다 이미 고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제 IEA에서 비축유를 이제 방출하기로 했는데 네. 비축유를 1억 2천만 배럴인가를 방출을 하기로 했는데 6천만 배럴 정도가 미국에서 방출하는 걸 보면 동맹국이 한 6천만 배럴 더 추가로 이제 같이 해서 1억 2천만 배럴 방출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방출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시장은 이제 먼저 반응을 한 거죠. 먼저 반응을 하고 빠진 것으로 보고 있고 유가는 뭐 당분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긴축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는 구간에서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분위기를 조금 전환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기대는 하고 있는데 또 저희가 굉장히 높은 인플레에서 앞서서 이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 관전 포인트 미국에서 어닝 시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어제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체크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네. 1분기 어닝 시즌에서 기업 이익률 하락할 전망이다. 결국에는 인플레 때문이다. 뭐 임금 상승과 그다음에 판가 인상 용이하지 않다. 판가 정가인 네. 용이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지금 일단은 눈높이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낮추지를 않고 있어요. 컨센서스를 낮추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그냥 똑같은 비슷한 게 나와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거시적인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별다르게 기대할 게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긴축에 따른 영향 그리고 어떤 인플레로 인한 가격에 대한 훼손 이런 것들을 다 피해갈 수 있는 주식을 골라야 됩니까? 그러면? 어제 뭐 좀 의미 있었다고 보는데 뭐 네. 결국엔 헬스케어 섹터, 그다음에 유틸리티, 네. 그다음에 일부 소비재, 월마트나 코스트코, 특히 코스트코는 뭐 회원제로 운영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치고 아, 그렇군요. 필립 모리스의 3.5% 상승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담배 쪽으로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필립 모리스 측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반 피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가 나누어져 있는데 필립 모리스 측에서는 빠르게 지금 전자담배 쪽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IB 쪽에서도 그러면은 좋게 보고 있고 지금 뭐 제가 이제 뭐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담배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 담배를 내연기관차로 보고 있고 전자담배를 전기차로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일반 담배 피는 사람의 지금 전환율이 전자담배 전환율이 5%도 못 미치거든요.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아, 전 세계로. 그런데 그게 보면. 이제 앞으로 다 결국에는 전자담배로 다 넘어올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필립 모리스 사실 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가격에 대한 저항을 또 받지 않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전기차에 또 비유가 되네요. 네,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넘어오는 속도만큼 네, 흡연자들이 또 이렇게 전자담배로 넘어오게 될 그 퍼센티지가 속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하니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헬스케어 섹터는 사실 어제부터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일라이릴리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제약 섹터에서는 무조건 뭔가 코로나와 연관관계 연결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추적했다면 이제는 신약 모멘텀을 다 보는 것 같아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라이릴리는 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잘 나오는 회사예요. 그걸 아셔야 되고 신약 파이프라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가기는 힘들다고 계속적으로 연초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네. 차라리 뭐 최근에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CMO, CDMO 결국엔 이쪽에서 실적이 나와야지 반응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시장이 지금 또 신약 파이프라인 가지고 계속 상승하면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또 이것만 가느냐 하고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라이릴리랑 네. 어제 에브비가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는데 네. 차트도 나오잖아요. 이게 네. 일라이릴리 차트고 지금 에브비 같은 경우에도 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최고가 나오고 완전 있는데 시장하고 역방향이군요, 지금. 예. 결국엔 다 실적 잘 나오고 에브비 같은 경우는 배당이 엄청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결국에는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금이 좀 안전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일까 걱정이 됩니다. 뉴욕 증시에 불편했던 것도 확인을 했고요.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공개가 되는데 어제 너무 많이 팔던데요. 삼성전자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도가 집중이 돼서 오늘 분위기 어떻게 잡을 거라고 보세요?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잠정 네.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저는 오늘 미국 시장 하락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조금 상승할 수도 있지 않나. 디커플링 예상하세요? 예.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상승이 안 나오더라도 뭐 나스닥만큼의 충격은 없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좋아할 건 아니고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물량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삼성전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올라더라도 저는 네. 여기서 3% 많이 올라봤자 3% 4%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박스권? 네. 하향된 박스권. 하향된 네. 박스권. 알겠습니다. 점점 포기각이 나오는 또 삼성전자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시장 전반으로 봐서는 우리 시장은 뉴욕 증시만큼의 충격은 없을 거다라는 부분까지 일단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어닝 시즌에 이제 초입부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원역의 주변에 돌아가는 여건이 녹록지가 않아가지고 어닝 시즌 대한 집중도가 사실 조금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제 역할을 못 해줬고요. 이제 실적 발표 전에 주가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실적 발표 당일에 또 어떤 움직임을 나타낼지 오늘 주목이 되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뉴욕 증시 대비해서 선방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좋게 해석할 만한
만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물량을 빼가지고 조금 더 안전한 쪽 그리고 현금을 챙기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는 전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방어에 대한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